시선 올림. 보고 싶은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설명들 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제 보고 싶은 간절함이 담긴 프리미엄 설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뷰티가 나지요?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최고급. 매년 달라지는 설 선물 트렌드. 올해는 프리미엄 최고급 선물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역산 프리미엄 설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선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찾은 곳은 장성인데요. 오, 여기 QR.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 여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제가 이번 설에 제 그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아주 최고급의 프리미엄 선물을 조금 준비하려고 왔는데 네. 어떻게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프리미엄 설 선물하면 역시나 이거죠, 이거. 한우. 이게 소고기 하면은 물론 이 명절에는 최고급 선물로 이렇게 우대 맞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 중에서도 최고급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그 최고급이라고 자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한우 암소라는 데 있습니다. 한우 암소? 네. 특히나 젊은 한우 암소는 그 고기 맛이 좀 더 진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워낙 또 소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미엄. 암소는 숫소보다 육질이 연하고 육즙도 많아 훨씬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암소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자란 건강한 암소만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분이 한답니다. 지금 한우에 종사한 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한우하고 살다 보니까 이 눈빛만 보고도 소가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가 육질이 좋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면은 거의 판독을 합니다. 까다로운 안목을 통해 선택된 소는 숙성고에서 4주간의 숙성을 거쳐야만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숙성 과정을 통해 더욱 부드럽고 진한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최고의 한 점을 위한 여정을 거친 한우 암소. 그중에서도 프리미엄 설 선물 세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특수 부위가 워낙 소량이긴 하지만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씩 더 비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이 많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고급 부위, 고급류,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부위들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어우러지느냐 이게 직접 먹어봐야지 이게 또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왕이면 요거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검 좀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얼만큼 또 네. 진짜 맛도 프리미엄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처럼 촘촘하게 자리 잡은 마블링. 그 맛의 그물에 사로잡힐 준비 되셨나요? 지금이야, 지금 먹어야 해요. 말도 못해요, 진짜 지금 그 고소함이 이 코를 타고 들어가서 지금 뇌를 자극하고 있어요. 빨리 먹으라고 지금 뇌가 명령을 내렸으니 입으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함을 갖췄다는 그 토시. 기름 뚝 떨어지네. 살짝 소금 찍어서 먹어볼게요. 향긋해. 이게 웬일이야? 어머.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요. 어쩜 이렇게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이게 일반 또 한우랑은 다르게 그 고소함이 최상의 맛을 달리고 있달까요? 와. 이것이 바로 한우 암소의 맛. 쓰러집니다. 맛 검증도 끝났으니 포장을 맡겼는데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프리미엄 선물. 내용물만큼이나 포장도 특별해야겠죠? 짜자잔!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준비 완료! 받는 사람은 정말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 준비하는 두 번째 프리미엄 설 선물. 이번에는 담양으로 건너갔습니다. 뭐 하시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야, 딸기네. 아, 예, 딸기입니다. 예. 야, 진짜 광택이 흐르는 게 무슨 모형인 줄 알았어요. 이거 실제 딸기 맞죠? 맞죠. 야. 그 광택이 좋으면 맛도 좋아요. 뭐 담양 딸기 하면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니 근데 사장님, 예. 저는 제 오늘 최고급 선물을 위해서 예. 그걸 찾으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잘 오셨네. 근데 사실 딸기가 요즘 정말 금값이에요. 금값 맞지. 가격 자체는 올라서 값은 프리미엄인데 이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딸기가 포장이 되고 예, 예. 이렇게 설 선물 예. 세트가 준비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확인 좀 시켜줄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요. 예. 지금까지 이런 딸기 포장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딸기가 좀 독특하네요. 이파리도 굵고요. 예. 이게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담양에서 자랑하는 주창이라는 딸기예요. 예, 향과 맛이 최고 뛰어나죠. 예. 딸기 종류는 어느 정도예요? 죽창, 설양, 금실, 메리키. 담양을 대표하는 세 가지 딸기에 금실까지.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주문해보세요. 게다가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니 신선도도 걱정 없겠죠? 최고급 프리미엄 딸기니까 따는 뭐 방법이 다르거나 뭐 기준이 있나요? 아, 있죠. 예, 이것은 제일 맛이 좋을 때가 한 90% 정도 익었을 때가, 또 이제 100% 넘으면은 저장성이 좀 떨어지고. 이 정도가 바로 9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90% 정도 익은 딸기들만 골라서 따주는데요. 보아라. 아주 보아라. 양손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감싸 안듯이 톡톡. 한 바구니 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한 바구니 딸 동안 한 개를 먹어보라 소리가 없으셔? 안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따면서 하나씩 맛보고 우리 또 얼마나 싱싱한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대박. 와. 야. 이 새콤달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태 인생 딸기 중에 최고봉인 것 같은데? 와. 아우, 맛있다. 4단, 3단, 지금 포장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저게 뭐예요? 딸기 하나 뺄 한단에-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아, 이 그람수가 응. 그람수를 입력을 시켜서 그람수대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뺄 때마다 예, 예. 딸기가 몇 그램 빠졌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사이즈를 가늠해서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2단, 3단, 23에서 35g 사이의 씨알 굵은 딸기만이 선물 세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배송 과정에서 짓무르지 않도록 겹겹이 포장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 완벽한 포장과 함께 최고급의 딸기와 함께 여러분들께 배송. 하는 줄 알았으나 아직도 포장 과정이 남았더라고요. 오직 딸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상자에 딸기 선물 세트를 넣고 완충제까지 넣어주면 드디어 배송 준비 야. 완료. 꼼꼼하게 포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프리미엄을 만든다고요. 제 특별한 마음, 이 최고급의 딸기로 전하러 가볼게요. 얼른 배송 보내야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한 제 마음도 받아주시고요. 주는 사람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프리미엄 설 선물. 이번엔 이렇게 마음을 전하지만 다음 명절 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요즘 이 겨울이 되니까 굉장히 몸이 움츠러들고 왠지 먹어도 배고프고 뭔가 기운이 딸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로컬 레시피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가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아니 무슨 그 개구리도 아니고 곰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잠이 오고 뭘 먹어도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고 허전하죠. 그렇죠. 이럴 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요리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겨울철에는 진짜 정말 한 번쯤 꼭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는 황태 수제비 오늘 준비하려고 그러거든요. 황태 수제비. 네, 수제비. 저는 이제 수제비 그러면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왜 김치 넣고 뭐 이렇게 끓이는 거 아. 이런 거 엄마가 집에서 해주셨는데 네. 그 고급 황태를 넣어서 수제비를. 그럼요. 왜냐면 오. 겨울에는 우리가 황태 같은 이런 소재를 좀 먹어줘야 네, 아까 얘기하셨던 든든함을 채울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황태 수제비. 자, 우리 차은정 선생님과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겨울철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인 황태를 이용해서 겨울이면 더 생각나는 메뉴 수제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숙취해소는 기본,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도 좋은 황태의 맛있는 활약을 기대하세요. 자, 이제 황태 수제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네. 황태 국은 사실은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네. 근데 수제비는 저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몸을 좀 추울 때는 항상 따끈한 게 생각이 제일 먼저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내 체온도 좀 끌어올려주고, 네, 속도 좀 뜨끈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가 황태거든요. 야, 저 황태가 네.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시원한 줄만 알았어요. 겨울철에 몸을 좀 따끈따끈하게 해주는 네. 황태, 거기다가 수제비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 그렇죠. 황태. 노릇노릇한 게 아주 그냥, 네, 좋아요. 그냥 뜯어먹고 싶네요. 아.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애호박 오늘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미역 꼬다리 여러분 아시죠? 깃볼이라고 하죠. 네네, 고추장에도 막 무쳐 먹기도 하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린 새우, 건새우, 그리고 멸치, 그리고 대파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요. 기타 양념은 네, 양념으로 오늘 빠지지 않는 게 이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 참깨, 약간의 소금과 국간장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네, 밀가루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안에 우리밀이 조금 섞여 있어요. 우리밀 건강해준 우리밀. 네. 자, 그런데요. 이 황태를 네. 글쎄 굳이 이렇게 겨울에 먹어주는 게 열을 올린다고 했지만은 영양적으로도 분명히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겨울 되면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에 사실은 조금 더 살이 찌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바깥의 온도와 내 체온이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겨울이 되면 네.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자꾸 비축하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축을 좀 해줘야 되는 영양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네. 근데 이 단백질을 아주 말리고 얼렸다 하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고농축으로 남는 게 바로 이 황태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황태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황태로 육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황태 대가리와 건새우, 미역비를 물에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멸치와 대파를 넣어줍니다. 애호박은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주시고요. 그대로 밀가루에 부어 함께 반죽해줄게요. 완성된 반죽은 비닐에 싸서 실온에서 40분 숙성시켜줍니다. 이 네. 반죽을 네. 호박을
숙성을 갈아 넣으니까 네. 약간 예쁜 민트 색깔이 맞아, 나는 맞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너무 컬러가 예뻐요. 민트. 자, 그런데 네. 이걸 왜 바로 이렇게 안 뜯어놓고 아. 비닐에 이렇게 싸놨죠? 원래 모든 거는 숙성, 에이징이 돼야 맛이잖아요. 숙성 네네네. 중요하죠. 그래서 3, 40분 정도라도 비닐 안에서 숙성이 좀 돼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뜬다 그러죠. 수제비를 뜰 때 네네네네네. 더 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일반 그 상온에서 이렇게 놔두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뭐든지 만들고 바로 먹으면 안 돼요. 네. 회도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좀 숙성시켜야 숙성. 돼요. 한 40분 정도 조금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자, 아까 이제 머리는 저기에 쓰셨고요. 맞아요. 육수에 썼고요. 목만 남으신 황태. 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살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꾸미, 고명처럼 부재료로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손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제가 조금 껍질을 벗겨냈지만 이런 껍질들을 좀 벗겨내셔야 돼요. 아, 그 지저분한 거. 이렇게 뜯으면 잘 뜯기세요. 그러네요. 네. 이 껍질도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오늘은 수제비에서는 입에 좀 너무 까끌까끌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지느러미가 좀 아프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뜯어내시고 얘가 이제 너무 크니까 이렇게 분리를 좀 하셔서 먹을 만큼 이렇게 해서 가위질을 좀 해주시고 먹기 좋게 손질한 황태는 뜨거운 육수와 함께 참기름, 깨, 약간의 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양념해주세요. 육수의 건더기는 건져내고 수제비 반죽을 얇게 뜯어 넣어줍니다. 양념해둔 황태와 애호박까지 넣고 들깨가루 푸짐하게 올려 마침표! 겨울 별미 황태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자, 드디어 황태 수제비가 네, 완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야, 냄새 때문에 제가 그렇죠. 옆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네. 냄새를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전달을 없네. 그죠? 네, 이 육수의 맛이 어차피 그 수제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황태가 주인공이었고 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 들깨가루였죠. 맞아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를 좀 해줘야 면역력도 강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때 저희가 이 들깨를 넣음으로 인해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몸이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야, 천연 오메가3네요. 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들깨 그리고 들기름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들깨가루 겨울에 꼭 이렇게 음식에 네.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활용하세요. 같아요. 네. 그리고요, 수제비가 그 약간 초록빛이 살짝 연두빛이 네, 나는데 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국수를 먹을 때 약간 주황 색깔 국수 그 당근 넣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호박을 꼭 넣는 게 아니라 만약 나는 약간 예쁜 주황색을 먹고 싶어 그럼 당근을 넣어도 되는 넣어도 거죠? 되고 집에 쓰시다가 남은 녹색 채소들이 있으면 그걸 갈아서 네. 뭐 시금치를 활용하셔도 되고 비트. 네, 좋아요. 빨간색. 네네. 안에 넣는 재료들은 여러분이 뭐 기호에 맞게끔 네, 선택을 활용하세요. 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황태는 꼭 네. 선택해 주세요. 그럼요. 들깨와 황태. 맞아요. 오늘의 궁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먼저 뜨세요. 아, 네, 아까 네. 침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황태와 애호박으로 맛을 더한 수제비. 진한 감칠맛이 일품일 것 같은데요. 쫄깃하고 부드럽게 호로록 넘어가는 소리가 당장 황태부터 사용하고 싶게 만드네요. 한 방울도 남길 수가 없어. 와, 수제비라고 하면은요, 네. 왠지 영양가 없을 것 같고, 아, 그냥 진짜? 진짜 밀가루만 동동동동 떠 있는 급하게 뭔가 한 끼 때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수제비는 이 몸 안에 에너지를 막 채우는 느낌. 먹는 동안 이게 입안에 돌고 있는 게 수제비인지 고기인지 황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쫄깃하고 그리고 황태가 약간 식감이 살짝 있으니까 맞아요.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국물에 들깨가 진짜 그렇죠. 신의 한 수죠. 육수의 그 깊이를 확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연이 준 선물들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꼭 제철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비벼가지고. 네네 한 그릇으로 네. 모든 영양분과 모든 너무 좋은 이 몸에 비축이 되니까 순간에 막 이렇게 몸이 따끈해지면서 네네네네.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자, 여러분, 춥다 하고 몸을 움츠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열을 또 훅 올려주는 황태 수제비를 드시고 네. 겨울을 좀 더 활기차게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달래주는 별미이자 움츠린 몸을 채워주는 건강식 황태 수제비. 온 가족이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긴긴 겨울 저녁을 행복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그동안 도시 문명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이동 시간을 단축해주는 모빌리티 영역이 중요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차세대 이동 교통수단이 제주도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씩 다가서며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되는 그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체험해보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있는데요. 제주 혁신도시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워크숍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이뤄졌습니다. 네, 이번 혼디랩 리빙랩을 할 때 메타버스를 좀 만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홈페이지나 뭐 리플렛 등을 통해서 정보를 볼 때보다 훨씬 더 그 혁신도시의 어떤 혁신도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서 이 제공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시각적으로 확인도 하고 관련된 정보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혼디랩 기획 리빙랩 첫 번째 세션이고요. 오늘 진행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통근하시는 여러분들의 교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들어보고 문제를 정의해서 추후 저희 제주 혁신도시 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주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평소 어떤 점들이 불편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본인이 여기 와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시어링이 굉장히 부족하고 네. 당연히 택시 같은 건 진짜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고 싶은데 대중교통이 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차를 타고 다니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길가에 잠깐 대거나 불법 주차를 저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살다가 왔는데 거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택시는 항상 길에 있었었는데 여기는 불러도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거 혁신도시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회사에 계신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저희 혁신도시 링크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디랩 기획 리빙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지도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혼디랩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달을 해서 기존에 제공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 내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기업과 공유차,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교통운영 시스템을 제주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모빌리티 운영 환경을 위해 드론을 이용해 초정밀 지도를 제작하고 통합관제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듣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충분한 홍보뿐만 아니라 그 의견들을 잘 수용을 해서 그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용성이 사회적인 수용성이 잘 확보돼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체 협의체에서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유망 기업들은 기술을 실증하고 서귀포 시민들은 가장 먼저 미래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귀포시 대륜동 어르신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제주 혁신도시 내에서는 고정 노선과 자유 노선형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있는데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노선은 여기 서귀포 전역이 다 가능합니까?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시고요. 네. 호출하시는 분이 그 출발지랑 목적지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이 그쪽으로 갑니다. 어느덧 어르신들이 목적지인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관과 마트까지는 가깝지만 어르신들이 자가용 없이 오기에는 다소 불편한 거리라고 합니다. 공공청사들이 입주해 있는 제주 혁신도시. 이번에는 공유차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 근로자를 만났습니다. 현재 제주 혁신도시 내에는 6개 거점에 총 9대의 공유 전기차가 시범 운영 중인데요.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공유차를 검색해 바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앱으로 쉽게 예약 차량을 확인하고 키가 없어도 차문을 열 수 있어 참 편리한데요. 최대 2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출퇴근용이나 가까운 거리로 업무를 보러 갈 때 유용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공유 차량 쓰기 시작한 거는 회사 업무 볼 때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가족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렌트카 대신해서 공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공유 차량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공유차는 아직은 자차 구입이 힘든 젊은 층이나 제주로 이전한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지역 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지역민들에게도 참 유용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기 공유차가 더 많아지면 도심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공해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편하고요. 일단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이용할 거고요. 다음번에 가족 내려올 때에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트에서 장보기를 마친 어르신들이 다시 자율주행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타본 느낌은 어떨까요? 내가 택시 이렇게 콜 부르는 것보다는 더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자율주행차 덕분에 운전 부담 없이 쉽게 마트도 가고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 같네요. 차가 혹시 이제 아저씨가 타고 가고 없을 때나 급하게 이제 어디 갈 때, 그럴 때 이용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이 노인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이 혁신도시가 너무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미래의 도시에서는 자동차와 대중교통 외에도 퍼스널 모빌리티뿐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차량을 공유해서 쓰거나 자율주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수단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도시의 일상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게 될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될 날이 앞으로 머지 않았습니다. 겨울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요, 겨울 바다를 품은 음식을 먹는 것. 왜 이렇게 추우니까요. 막 벌벌 떠다가 배도 고프고. 안 되겠어. 겨울철 제철 음식 과메기 꼬막 너희로 정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더 맛있어지는 겨울 제철 음식.
쫀득쫀득하고 기름진 과메기부터 살이 통통하게 오른 맛있는 꼬막까지 겨울의 참맛을 오늘 만나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겨울철 제철 먹거리로 과메기를 꼽아주고 계십니다. 이 겨울하면 과메기, 과메기하면 겨울, 이런 맛공식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보시죠. 이 벌써부터 겨울 제철 음식을 만나러 온 손님들. 진짜 맛있어. 접수 보실래요? 맛있어요. 손님들 드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아니, 왜 이렇게 겨울철에 과메기를 찾을까요? 11월부터 1월까지 영하로 이제 떨어질 때 과메기가 가장 맛있고 그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손질을 하고 계신데 네네. 과메기가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이쪽은 청어 과메기, 이쪽은 꽁치 과메기. 아니, 두 가지. 과메기가 이렇게 두 종류인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청어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꽁치 과메기에 비교해서 비린 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약간 매니아성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애년 같은 경우에는 청어 과메기가 주류였는데 청어 과메기 자체가 어획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과메기의 90% 정도는 다 꽁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나중에 맛을 보고 네. 한번 감별을 해볼게요. 네네. 자, 겨울에 가장 맛있다는 제철 과메기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과메기를 먹기에 앞서서 공부를 살짝 했거든요. 네네. 이 과메기가 영하의 온도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맛과 영양이 이렇게 쫙 올라온다고 하던데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과메기가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굉장히 식감이 쫄깃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바삭하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만 드실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게 과메기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조금 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직접 먹어보고 정말 냉정하게 맛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럼 어떻게 먼저 맛을 볼까요? 일단은 쌈에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그냥 기본으로. 기본으로? 예,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드신다는 꽁치 과메기부터 먹어볼게요. 엄청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수르르 흐르죠. 이렇게 그냥 먹어볼게요. 먼저 이 꽁치 과메기부터 맛을 봤는데요. 꽁치만의 실은 비린내는 쫙 빠지고 생선에서 오는 약간 감칠맛 있잖아요. 좀 달달한 맛도 올라오고 기름진 맛도 쫙 감기면서 엄청 담백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니아분들이 드신다는 청어. 크기부터가 다르거든요. 확실히 꽁치에 비해서는 청어가 이 생선 향이 좀 더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비린 맛이 아니라 엄청 기름지면서도 풍성합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과메기를 겨울 되면 꼭 챙겨 먹는 음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메기를 뭐 싸먹을 때 뭐 마늘도 넣고 뭐 파도 넣고 이런 거 봤는데 해초가 나오네요. 과메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과메기의 그 비린 부분을 해초가 또 잡아주기도 하고 해초에는 또 이제 체질 개선이라든지 변비, 고혈압, 당뇨에도 좋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궁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메기가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 꼬독꼬독하면서 씹는 맛이 있는 해초가 같이 들어가니까 두 개 궁합이 너무 좋아요. 진짜 입안에서 지금 바다가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 바다가. 겨울을 대표하는 그 맛, 과메기 맛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과메기 하면서 많이 찾아보실 텐데 꼭 멀리 가지 않으셔도 우리 부산에서 싱싱한 과메기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을 품은 그 맛, 과메기 많이 드세요. 자, 다음은 살이 투실하게 올랐다는 꼬막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겨울 제철을 맞아가지고 여기 오면 뭔가 짤짤하게 탱실탱실한 꼬막을 만날 수 있다던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자 하니 우리 사장님께서 이 꼬막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꼬막이 어디서 유명한지 압니까? 꼬막이 유명하다 하면은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가봤는데 혹시 벌교? 맞죠. 벌교에서 장사를 하다가 부산으로 넘어와서 부산 손님들에게 벌교를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머, 그럼 제가 오늘 원조를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맛있는 꼬막 한 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깨끗하게 씻은 꼬막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이
새콤달콤한 메인 메뉴, 젓가락이 멈출 수 없는 꼬막 무침부터 남녀노소 좋아하는 바삭바삭 꼬막 탕수까지. 자, 겨울에 제철 맞아서 가장 맛있다는 쫄깃쫄깃한 꼬막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차리시는 것도 봤지만은 이 반찬 가짓수가 뭐 얼핏 보기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꼬막을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아주 그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꼬막이 가장 기본 꼬막 있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삶은 거. 이거부터 맛을 한번 볼게요. 나오는 꼬막. 이 꼬막 뒤편의 틈을 공략해서 살짝만 비틀어주면 꼬막이 아주 깨끗하게 까지죠. 다른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데치기만 했는데도 되게 짭조름한 그 바다의 맛 있잖아요. 갯벌 맛. 이게 싹 남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컨디션 좋아요. 아니, 근데 저도 보통 집에서 종종 꼬막을 삶아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삶아지진 않던데 이 사장님만의 비결이 있으세요? 네, 있죠. 꼬막은 삶는다는 표현보다 데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0도 이상을 넘어버리면 꼬막이 입을 벌리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꼬막이 입을 닫힌 상태에서 이걸 건져내야 된다. 우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저희가 보통 조개가 익었다고 표현할 때는 입이 이렇게 탁 열리면 다 익어서 먹어도 된다 하는데 꼬막은 입이 열리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영양소가 더 높은 것으로 여러분 지금 빨리 메모하세요. 입을 열리면 안 된다. 메모하세요. 그렇구나. 이 꼬막 탕수 한번. 탕수. 야, 이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별미예요. 소스가 달콤한 그 탕수육 소스인데 꼬막 자체가 겉바속촉으로 잘 튀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성갈 것 같은 그런 맛이다.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아까 요리하실 때 가장 기대했던 거 바로 요 꼬막 무침. 와,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양념 자체가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막 새콤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비율에다가 꼬막이 실하니까 이 채소 사이에서 꼬막이 계속 좀 씹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딱 먹어야 맛있는 자연이 만든 겨울의 맛, 쫄깃쫄깃한 과메기와 꼬막,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겨울이 만들어낸 그 맛,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겨울의 참맛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퍼지며 고기 특유의 향이 혀와 코를 자극하는 곱창. 노릇하게 잘 구워진 곱창은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추운 겨울 뜨끈하고 매콤하게 국물로 즐기는 전골은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데요. 고기와는 또 다른 맛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곱창의 무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 곱창 명가로 소문난 맛집입니다. 오늘도 불판 위에서 눈과 귀를 자극하며 곱창이 맛있게 익고 있는데요.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 이곳의 곱창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곱이 좀 없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좀 껌 씹는 맛이 나는데 여기는 와서 한 점씩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우선 냄새가 너무 안 나고 계속 먹고 싶은 맛이 생길 정도로 향이 좋습니다, 향이. 칭찬이 자자한 이곳의 곱창. 그러고 보니 때깔도 다른 것 같네요. 그냥 소가 아니라면서요. 예. 한우. 최상의 맛을 위해 귀한 한우만을 고집한다고 하는데 탄력 또한 남달라 보이죠? 제가 오늘 쩝쩝 박사로서 곱창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요. 네. 예, 여기에다가 네, 조심하세요. 어머! 초벌구이한 곱창에 술을 붓고 한 번 더 불향을 입혀주면 잡내도 없어지고 맛도 한층 좋아진다고 합니다. 곱창 좀 먹어본 윤희 씨, 볼거리만큼이나 맛도 훌륭한가요?
안 질겨서 너무 맛있고요. 곱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우. 가득 들어차 있는 곱 때문에 고소함도 대폭발. 아우,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고 하네요.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지방들이 더 고소함을 극강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는데요? 세척 후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곱이 차오르면서 더욱 맛이 좋아진다는 한우 곱창. 여기에 사장님만의 비법이 들어갑니다. 들깨가루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마법의 가루입니다. 고소함은 더욱 살리고 느끼함은 줄여준다는 마법의 가루에 이곳만의 비법 소스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그냥 곱창만 먹었을 때에는 가지고 있었던 고소함이 느껴졌다면 지금은요, 마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싸한 향과 고추의 향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담백해지는 느낌? 부추를 여기다가 살짝 얹어서 곱창 기름에 살짝 익으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러울 수 있는 곱창의 식감을 지금 있는 부추와 또 양파와 감자가 아삭함으로 만들어주니까 입에서 여러 가지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기름기가 많아 더욱 고소한 대창과 쫄깃쫄깃 씹는 맛이 일품인 특양구입니다. 숯불에 초벌로 구운 후 돌판에 담겨져 나와 더욱 먹음직스럽죠. 와, 근데 진짜 저 이거 그냥 딱 잡고만 있었는데 아니 윤기가 촤르르 이렇게 흐르는 게 빛이 나는 듯한 느낌? 제니 노래 중에 빛이 나는 솔로 이거 있잖아요. 빛이 나는 대창. 이거 제 입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흐르기 직전인데? 씹고 난 다음에 그 육즙이 탁 나오면서 입안에서 뭔가 풍미 장렬과 함께 고소함을 느끼면서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 하신다면 저는 대창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통통한 오징어를 연상시키면서 관자의 느낌도 나는 특양구입니다. 이 식감도 진짜 특이해요. 꼬들꼬들 씹으면 씹을수록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고소함보다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더 있어요. 양이 다 찼느냐 할 때 바로 그 양으로 소의 첫 번째 위를 가리키는데요. 지방이 없는 순수 근육질이라 웰빙 부위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원하시는 원픽의 부위가 있으세요? 전 대창입니다. 왜요? 술을 부르는 맛이거든요. 여기 술을 부르는 또 하나의 맛이 있습니다. 바로 곱창 전골인데요. 칼칼한 국물과 곱창의 조화는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해요. 이 맛이죠? 소곱창에 곱이 꽉 차 있어요. 그건 곱창을 쓰다 보니까 전골도 푸짐하게 곱이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구수하고 곱이 나오고 나면 쫄깃쫄깃해요. 정말. 해장을 하러 왔는데 다시 술을 먹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군침 도는 비주얼이 돋보이는 한우 곱창 전골. 먼저 국물 맛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국물 맛에 이어 곱창 맛은 또 어떨까요? 와, 겉바속 쪽의 느낌처럼 구이로 먹는 것도 좋지만 부들부들하니까 목 넘김이 훨씬 더 좋고요. 씹는 식감도 약간 오독오독 아삭아삭한 느낌도 나면서 구웠을 때의 느낌이랑 진짜 달라요. 곱창 전골의 비법은 푸짐한 채소와 양념된 곱창 그리고 비법 육수에 있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고소한 곱이 녹아들면서 기막힌 맛을 선물하죠. 배추가 들어가서 더 개운한 맛이 나요. 네,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김치가 맛있네요라고 질문하는 손님도 계세요. 사실은 김치 넣는 게 아닌데 배추를 넣는 건데. 그 배추가 주는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여기에서 끝맛에 딱 표현되는 것 같아요. 곱창 전골의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볶음밥용 깍두기를 따로 만들어 밥 속에 넣어주는데요. 볶음밥까지 세심한 맛을 내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곱창 깍두기 볶음밥 맛이 어떤가요?
살짝 또 기름이 돌면서 볶다 보니까 이 곱 안에 그 느낌이 그 명란 있잖아요. 톡톡 터지는 식감처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깍두기의 그 아삭아삭함과 또 곱이 톡톡 튀는 그 느낌과 밥알이 씹히는 그 식감이 치아 어금니 사이사이에 끼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낀 대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혹시나 곱창을 진짜 좋아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곱창을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어 하셨던 분들이시더라도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요리에 그 곱창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집에 오셔서 곱창의 매력에 흠뻑 빠져주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요리에 두루 활용되는 곱창. 칼로리는 낮은 데다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영양 또한 뛰어난데요. 팔색조의 매력을 자랑하는 곱창으로 특별한 한 끼 어떠신가요?